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보건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가 진행됐지만 동네 병의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긴 줄이 늘어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되면서 신속항원 검사 대기줄에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방역요원들의 설명에 따라 시민들은 스스로 검사를 진행했고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PCR 검사보다는 좀 더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만 아프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편리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69명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162명이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상해동의 헬스사우나에서는 확진자 다수가 다녀가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25명이 추가돼 17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전환기에 순간의 방심이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지면 의료 현장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 검사와 코로나19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코로나 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16곳 가운데 3곳만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의료기관 명단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습니다. 병의원 치료 사업이 추진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사 키트라든지 또는 방호복 준비 이런 것이 좀 늦어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확진자가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재료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제주산 월동채소 생산량이 늘어나자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채소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산지 폐기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당근밭을 트랙터가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당근이 산산조각이나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농민들이 산지 폐기에 나선 것은 당근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64%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근 소비는 줄었는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긴 가을 장마로 크기가 작은 비상품 비율도 45%나 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재배 면적의 8%인 100헥타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농협 등이 지원하는 산지 폐기 처리 비용은 3.3제곱미터에 3,000원. 종잣값조차 되지 않아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인건비 상승과 어떤 우리 소비가 안 되는 분야에서 갈아엎어야 되는 심정은 차마 농민으로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통한 심정이고. 전국 생산량의 60%가 제주에서 생산되는 양배추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배 면적의 13%인 250헥타르를 산지 폐기합니다. 올해 양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6% 늘어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60%가량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전남 무안에서 양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시장에 넘쳐나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간 만큼 농민들이 아픔을 무릅쓰고 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하필이면 또 설 때 이게 폐기가 돼가지고 더더욱 슬픈 겁니다, 농민들이. 월동 채소들의 추가 산지 폐기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에서도 자치경찰이 출범했는데요. 해가 바뀌었지만 시민도 경찰 스스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지휘 감독 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아직은 자치는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주 MBC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방자를 빼고 강원경찰청으로 조직 명칭이 바뀐 지 1년. 강원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 지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강원자치경찰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잘 자세히 모르는데. 심지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좋고 뭐 그게 있어. 다 똑같은 뭐 그러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바뀐 게 뭐가 있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 조직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강화된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경찰. 여기에 112 상황실과 청문감사, 정보, 외국인 범죄 예방, 대규모 경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치안, 교통,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치경찰입니다. 강원경찰의 13%, 632명이 인사 발령을 통해 자치경찰로 분류됐습니다. 생활안전을 담당해온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국가경찰로 남으면서 자치경찰의 인력과 조직 권한이 의외로 작아진 겁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강원도에 105곳, 이곳에서 근무하는 2,000명을 자치경찰로 넘길 경우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112 상황실 산하로 옮기면서 국가경찰에 편입시킨 결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조직도 문제지만 자치경찰 632명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기존 경찰이 사실상 행사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인사자료 접근권이 없어 국가경찰이 제시하는 인사를 승인만 하는 수준이고 지휘 감독도 강원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인구 통계적 편차가 큰 강원도 각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치안 수요를 먼저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서 도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실핏줄이자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야 하는 지구대 파출소 업무를 자치경찰로 최대한 빨리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다도해에는 모순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청정 바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석탄 연료를 쓰며 탄소를 내뿜는다는 건데요. 이제는 목포가 친환경 해상 운송 시대를 준비하는 거점을 준비 중입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에 없던 차도선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섬으로 가는 여느 차도선과 다를 게 없지만 앞으로 내부에 채워질 추진 방식이 새롭습니다. 석탄 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 공정률 90%, 국내 최초 전기 차도선이 한 달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실은 차가 배로 이동해서 장착하는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순수 전기 추진 차도선은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을 오가는 국내 연안 여객선의 55%, 어선의 41%가 밀집해 있는 전남 서남권. 일반 선박도 1,000척을 훌쩍 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모두 석탄 연료를 떼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춰 갈수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선박 대기 오염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목포에서 모색되고 있습니다. 전기 선박을 바다에 띄워 전원 공급 기술 개발과 표준화 방안을 목포에서 마련하는 겁니다. 거점은 목포 남항. 친환경 대체 연료, 선박을 가볍게 할 신소재, 2차 전지와 조선산업 등 선박과 연료 분야 전반에서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이 목포 남항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남항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선박 산업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270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인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눈은 산지에 5에서 10cm, 중산간 2에서 7, 해안에는 1에서 3cm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산지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1.9도, 서귀포 2.9도, 고산 2.2도 등을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9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름설비 대표 강태쿤 씨가 20만 원, 이나영 씨 10만 원, 김성진 씨 10만 원, 김현주 씨 5만 원, 국가무형문화재 제주 큰굿 보존회 50만 원, 화북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양운필 씨 30만 원, 제주 자연사랑산악회 강수남 회장과 회원 일동이 30만 원, 서홍동 정철 씨가 50만 원, 도남식자재마트 50만 원, 애월초 이동건, 이건우 형제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여성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중국인 39살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해안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상괭이는 길이 88cm에 무게 10kg 정도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경에 발견된 상괭이는 모두 12마리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여성가족연구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전담연구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실제 근로 시작일보다 근로계약을 늦게 체결하고 급여도 길게는 2달 이상 늦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여성가족연구원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보조사업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처리하는 등 7건의 부적정 처리 사항을 적발해 주의나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제주도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 도입된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981년 도입된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은 신명을 바친다는 다짐이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환경유해물질로 도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성 질환이나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 소속 환경보건위원회를 운영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환경보건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